저희 교회는 인구월 러스트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6400 사우스 스튜어트 길에 있는데 여기하고 헐스텔하고 63가 이 근처가 한인들이 굉장히 비즈니스를 많이 했던 곳이고 아직도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교회에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사진 찍었고요. 우리 교회는 인구월 러스트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는 100%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동양 여자가 와서 뭐를 할 거야 뭐 이렇게 좀 엽는지로 좀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뮤니티 밀, 세러데이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음식, 홈밀, 집에서 음식하는 스타일로 음식해서 대접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마다 푸펜츄리 하는데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음식, 그러니까는 드라이푸시라든지 캔푸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러 오는데 우리가 시카고 푸드 디파지토리에서 음식을 배달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시카고 푸드 디파지토리가 음식을 전적으로 이렇게 서플라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이제 뭐 딜리버리 피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고기를 주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저희가 헌금을 펀드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니 뭐 이스터 때니 이럴 때 매주 아무튼 간에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람들한테 폴트리 비프 아니면은 비프 뭐 포크 치킨 이렇게 그런 고기들을 꼭 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뭐를 하냐면은 푸펜츄리 하면서 이제 옷 입다가 안 입는 옷들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옷을 가지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그리고 이제 할러데이 때문에 이스터 때라든지 땡스기빙 때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먹이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는 제가 왜 흑인교회로 가게 됐는지 특별히 이 한국 여자가 그것도 뭐 이렇게 뭐 그냥 뭉치도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몸이 작거든요. 작은 여자가 어떻게 흑인 교회로 가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흑인하고 한인이 어떻게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흑인 사역이 중요한가를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흑인교회로 가게 된 경로는 제가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976년도에 제가 티네이저 때 15살 때 미국에 왔어요. 근데 그 76년도에 왔을 때 그때 한인 타운이 어디에 있었냐면 클락 스트리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클락 스트리트에서 있으면서 어디로 올라오냐면은 로렌스 쪽으로 이 한인 사회가 올라오는데 그때 굉장히 이민자들이 70년대에 굉장히 이민을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면은 그냥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매주 그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70년도 저는 중반에 왔는데 70년도에 초에 오신 분이라든지 60년도 말에 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장사를 하고 있었냐면 흑인촌에서 가발 가게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또 그쪽에 가서 비즈니스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 상황에서는 미국이 그 경제가 굉장히 붐을 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해도 잘 되고 뭐 영어 못해도 이민 오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그 70년도 초에는. 근데 아무튼 간에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가면은 그 흑인촌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흑인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뮤트를 할까요? 예. 오면은 이제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장사가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80% 90%가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보다는 흑인들한테 우리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그 얘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뭐 권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뭐 돈 가지고 가고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지고 가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뭐 그런 일만 있었었나요? 뭐 빌딩 자체를 딱 부시고 들어와가지고 도둑질해가고 이제 흑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어린 기억으로서는 굉장히 흑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고 내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후에 우리 작은 집하고 큰 집에 왔는데 그 흑인촌에서 세탁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 세탁소를 하는데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는 내가 학교 끝나고 가서 도와주는데 그 뭐 가는 동안에도 내가 강도도 만나가지고 뭐 목걸이도 채이고 뭐 가방도 뺏기고 뭐 이런 일도 있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흑인에 대한 경험이 안 좋고 뭐 막말로 말해가지고 뭐 흑인이라고 그런 거는 굉장히 고급 단어로 쓰는 거죠. 우리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 깜둥이라고 그러고 깜시라고 그러고 그런 단어가 우리 입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흑인을 무시하고 배타하고 왜냐면 우리가 당하는 그런 피해가 너무 커 우리 한인들이 당하는 그런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에 가면서 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채플린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환자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그 다음날 그 오픈 하트 서저리 하는데 좀 기도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 백인 아니 흑인 환자가 내가 동양 여자라는 거를 좀 보고 놀래면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신앙 얘기 조금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기는 굉장히 I hate Korean peopl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뒤돌아서면서 왜 그래 왜 그렇게 한국 사람을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흑인 타운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흑인들하고 같이 쉐어 안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너네들끼리 잘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더 고생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환자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흑인들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 기억으로는 우리가 피해자지 니네들이 피해자가 아니야. 니네들은 못됐고 니네들은 강도고 니네들은 구제불능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흑인 환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화가 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하고 굉장히 며칠 동안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나와가지고 니네들의 도둑이야 이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나가지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 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증명을 해보이리라 하면서 내가 흑인들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흑인 역사도 공부를 하고 흑인이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배우면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진짜 흑인들이 피해자구나라는 거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래 너희들도 피해자지만 우리들도 피해자야. 그리고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못되고 그렇게 주희씨처럼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그거를 증명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국 사람이 니네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증명하러 제가 흑인교회에 간 거예요. 뭐 내가 그 사람들이 불쌍하거나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죠.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흑인교회로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흑인교회, 그 흑인들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그거를 배우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역사 때문인데 1525년부터 1866년도까지 2.5 밀리언 그 흑인들을 아프리카가에서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이 유럽 쪽으로 미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이제 12.5 밀리언 중에서 10.7 밀리언이 살아서 돌아오고, 그 중에 450만 명 정도 아프리칸이 이제 미국으로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목 체인해가지고 짐승처럼 이렇게 끌고 오는데, 그 당시에 1500년도에서 1800년도 이 사이에는 유럽에서는 벌써 총이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을 백인들이 가지고 가서 그 부락사회, 그러니까 부족사회,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한 부족에다가 총을 주면서 너네들이 땅을 넓혀야 되고 지경을 넓혀야 되니까 이 총을 쓰면서 지경을 넓혀라. 그리고 싸우면서 진 부족 그 흑인들을 백인들한테 넘겨달라고.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흑인들이 흑인을 잡아서 팔아넘기는 그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흑인들이 유럽이랑 미국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흑인은 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식으로 옷을 입고 다른 부락에 있는 사람들을 총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흑인들을 데리고 오죠. 배에 실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게 이제 칼고십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때 만들어졌는데, 흑인들을 이렇게 이제 배에 태워가지고 3개월 정도 이렇게 유럽이랑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흑인들을 배에다가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채워가지고 3개월 배 타고 오는데, 그냥 위에서만 채우는 게 아니라 흑인들을 이런 상황으로 데리고 와요. 층층이. 그럼 3개월 동안 이 흑인들은 그냥 뭐 입에 넣어주는 음식 먹고 이 자리에서 배설물 버리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오줌 받아 먹고 똥 싸면은 똥 받고, 이런 상황에서 3개월 오면서 한 3분의 1은 죽지요. 그래가지고 한 450만 정도가 미국에 도착하는데, 미국에 도착하면서 뉴올리언스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한테 뭐가 주어지냐면은 그 노예 증서가 이렇게 흑인들한테 다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노예를 팔아먹는 이제 이런 현장인데, 이렇게 기둥에 세워놓고 이렇게 백인이 두들겨 패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흑인이 얼마만큼 맷집이 좋은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 놓고 때리는 이제 그런 사진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여자들을 발가벗겨 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여자들을 이제 팔아먹는데, 여자들을 이렇게 발가벗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여자가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이렇게 발가벗겨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노예를 이제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진을 특별히 준비했는데, 얘네들은 12살에서 16살, 뭐 11살에서 15, 16살짜리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특별히 사람들이 선호했던 게 뭐냐면은 키워가지고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이 젊은 이 꼬마 여자 아이들을 특별한 돈 주고 이렇게 사고 그랬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저기 일제시대 때 우리 할머니들 왜 우리 정신대 끌려가신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할머니들이 생각이 나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가족이 같이 아프리카에서 붙잡혀 왔는데 가족이 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엄마는 딴 집에 가고 남편도 딴 집에 가고 딸은 딴 집에 가는 그런 고통들을 이 흑인들이 겪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은 요 그린 색깔 요 스테이트의 13개 주, 우리가 얘기를 하면 컨페더레이션 스테이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요즘 그 얘기 많이 나오죠. 미국 국회, 그러니까 스테이트마다 그 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타가, 그러니까는 별이 들어가 있는 컨페더레이션, 그러니까는 그 노예를 그렇게 선호했던
그 주가 이렇게 1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흑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 모카밭에서 일하고 그 모카밭에서 일하면서 그냥 뭐 물론 임금 같은 것도 거의 안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당했던 거는 그 인간적으로는 뭐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철로 이렇게 막아놨고 입을 막아놨는데 먹을 거를 못 먹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그런 퍼니시먼트를 그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그 뭐 상처 뭐 수도 없이 이런 스토리가 많고 수도 없이 이런 사진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 흑인들의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미국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너무너무 무참히 이 사람들의 그 인권을 그 무시당하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발견하고 제가 흑인들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그 링컨 대통령을 위주로 해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노예 해방이라는 그 명분 아래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하고 이 회색깔들은 그냥 중립. They don't want to do anything to do with this. 그러니까는 남북 전쟁하고 상관없다고 선포한 회색깔이고요. 이 저기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이제 싸우죠 남북 전쟁 때. 그런데 186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스피치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스피치를 하죠.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을 때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하트가 있었는데 그게 미국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왜 이 링컨 대통령이 얘기한 이 연설이 절대로 미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6년부터 1970년도까지 Great Migration 해가지고 노예 해방, 그러니까는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노예 해방이 되는데 그 남부에 있었던 그 흑인들이 북쪽으로 아주 대이동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남북전쟁 하면서 산업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철강이 만들어지고 차가 만들어지고 총이 만들어지고 대포가 만들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 북쪽에서 그러니까는 그 철강 그러니까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그 이제 손이 모자르니까는 이 공장 주인들이며 이 백인들이 그 남쪽에 내려가서 노예 해방됐지만은 할 일이 없고 그런 흑인들을 그냥 막 그레이하운드 버스로 실어 날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남쪽에 있었던 흑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흑인들이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은 이렇게 빨간 여기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뉴욕시티, 보스턴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흑인들이 남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정착한 이 대도시가 이렇게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흑인들이 북쪽에 올라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터전을 만들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근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됐는데도 그 13개 요 컨페더레이션 스테이트에서 짐 코로 러라는 짐 코로 러라는 법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1877년도에 그 법이 그러니까 노란색이 있는 주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짐 크로 러라는 법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흑인하고 백인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네 우리는 똑같아 그렇지만 디프런이라는 그 법을 요 노란 색깔 있는 이 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이 13개 주에서 KKK K 클랜이라는 이 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흑인들을 막 학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진 크롤러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너랑 나랑은 틀려. 너는 백인이고 나는 흑인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이 스킨 컬러로 이제 틀리다라고 이제 나눠지면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흑인 가는 데 따로 있고 백인 가는 데 따로 있고 버스를 타도 백인들은 앞에 타고 흑인들은 뒤에 타고 그리고 학교를 가더라도 이렇게 흑인들은 코너에 있어야 되고 백인들은 앞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불타서 이렇게 죽었는데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백인 여자하고 백인 여자를 이렇게 쳐다봤다라는 그 이유로 감히 흑인이 어떻게 백인 여자를 쳐다볼 수 있어. 그 명분으로 이렇게 흑인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뭐 아무 명분이나 그 진 크롤러 때문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냥 아무 명분이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는 법이 그 남쪽에서는 있었습니다. 뭐 말도 못하게 이런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흑인들이 그 학대를 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1954년부터 1968년까지 그러니까는 Civil Rights Movement 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이 대접받고 싶다. 이런 무브먼을 이제 일으키죠.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임금을 받고 싶고 우리도 인간 대접받고 싶다 하면서 이제 1963년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스피치를 하죠. 근데 그 스피치는 뭐냐면은 여기 아마 안 집어넣는지. 그 I have a dream. 그게 뭐냐면 백인과 흑인이 같이 산을 넘을 수 있고 백인과 흑인이 같이 강을 건너는 그런 것이 나의 dream이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었냐면은 존 F 케네디였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은 존 F 케네디하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총 맞아 죽죠. 1963년도에. 근데 그 1963년도에 존 F 케네디가 그러면 Civil Rights Act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equal opportunity가 있다라는 법을 시도를 하는데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1964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시작했던 그 법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완성을 해가지고 Civil Rights Act 그러니까는 No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민족성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Equal Opportunity라는 법이 그때 196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971년도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짐 크롤러가 그 13개의 그 컨페더레이션 스테이트에서 법을 만들어서 백인들이 그 흑인들을 함부로 학대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없어졌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이제 그런 흑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 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월남 전쟁하고 연결이 되죠. 월남 전쟁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미국에 그 히피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히피 무브먼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그 마리화나를 많이 피고 이제 그런 미국 사회가 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마약과 그 마리화나 피고 그러는 거를 법적으로 못하게 이제 막아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이 저기 War and Drug이라는 그 저기 법을 이 사람이 선포를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 권한으로 그냥 선포를 해가지고 그냥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죄인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권한으로 법을 만들죠. 근데 그 법이 1986년도에 레건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 Anti Drug Abuse Act라는 그 법을 패스시키면서 주럭을 가지고 있거나 주럭을 하는 사람들은 감옥소에 이유 불문하고 집어넣을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1986년도 레건 대통령이 엔티 드럭 어뷰스 액트라는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미국에 이게 그 감옥소 그 인구에 늘어나는 숫자예요. 미국의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1980년도 중반에 가가지고 갑자기 감옥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구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미국의 그 감옥 시스템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감옥 감소자라고 그래야 되나? 또 프리즈너가 굉장히 그 감옥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마약이 미국에 들어오는 경로는 흑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백인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아시겠지만은 그 백인들이 그 남미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짜고 이 마약을 들어와가지고 이 마약을 팔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파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너 돈 벌 수 있으니까는 마약 팔아. 그리고 마약 막 공짜로 주고 이래가지고 이 마약이 흑인촌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마약을 흑인 애들이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돈은 또 누가 챙기냐면은 백인들이 챙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미국 역사와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백인들이 이 흑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축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마약을 소지하고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그러니까는 저소득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 흑인들이며 흑인들이 이제 많이 붙잡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그 흑인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 인구를 보면은 17 백인들을 보면 17명 중에 한 명이 감옥소에 그러니까는 그 재소자들을 보면은 17명 중에 한 명이 백인이고 그 재소자들 3명 중에 한 명이 흑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이 흑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는 남자들이고 이제 여기는 여자들인데 여자들도 이렇게 흑인들하고 백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여기 레건 대통령이 1986년도에 이게 엔타이 드럭 어뷰스 액트라는 이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주정부가 아니라 그 페더레이션 그 페더럴 프리즌 그러니까는 연방 정부 프리즌이 민영화가 돼 버려요. 그 나라에서 그 감옥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레건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감옥소가 그러니까 연방 정부 감옥소가 개인한테는 개인 회사한테 넘어가 가지고 개인 회사가 페더럴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운영을 하게 되는 목적이 조건이 뭐냐면은 그 감옥소에 재소자들이 감옥소의 70%가 아크파이 그러니까는 70%가 그 재소자들이 있어야지 페더럴에서 그 펀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영화된 그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소에 사람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게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재소자들이 감옥소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옥소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흑인촌에 가서 직접 경험한 건데 우리가 빨간불을 지나가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티켓 받지만은 흑인들은 우선 손도장 찍고 감옥소부터 먼저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 시스템 이블이라는 거니까는 그 사회의 그 불의 때문에 흑인들을 그냥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여지는 그런 케이스가 이 프리즌 문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이게 2018년도 그 인구 조사인데 인구를 보면은 76%가 백인이고 흑인들은 13%고 인디안들은 1.3%고 아시안들은 5.9%고 그리고 여기 히스패닉 보면은 18.5%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인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 에스니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다민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흑인들은 그렇게 주럭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못됐고 술 많이 먹고 이러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사실상 말해서 여기 이거 정부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술과 그러니까는 substance use disorder 해가지고 12살 이상 된 사람들이 술이나 주럭을 많이 하는 그거를 인종별로 봤는데 백인이 제일 높습니다. 7.7%. 그런데 73%라는 파퓰레이션에 7.7%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들은 맨날 마약만 하고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지낸다고 그러는데 흑인들은 라티노보다도 주럭이나 그 술 먹는 그 퍼센테이지가 낮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백인들이나 히스패닉보다 흑인들이 주럭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먹는다라는 그런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냐면은 그것 역시 white supremacy 그 백인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에 말려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미디어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거는 백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뉴스를 보면은 백인들이 죄를 짓고 백인들이 나쁜 짓 한 것보다 흑인들이 나쁜 짓 한 게 더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뉴스에서. 뉴스페이퍼에서.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면은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리포트하는 게 흑인에 대해 그러니까 10명의 범죄자에 대해서 TV에서 리포트를 한다 그러면은 8명은 흑인 거를 하고 2명은 백인 거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TV 보고 뉴스 보고 맨날 보이는 게 흑인이고 흑인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흑인들은 범죄자고 흑인들은 못됐고 이런 게 우리 벌써 마음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파고 들어가면은 도리어 더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러는 거는 흑인들보다는 백인들이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잘못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흑인들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인들하고 우리 한인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굉장히 밀접하게 시작이 됩니다. 1965년도에 우리가 이민 온 사람들이 시민권 받는 법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1965년도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5년 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1970년부터 1990년도까지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70년도, 80년도에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알지만은 아무튼간에 뭐 늘어나는 게 교회였었고 늘어나는 게 그로서리였었고 아무튼간에 그 70년도에서 90년도에 그 이민 온 그 분들이 이제 한인 사회를 구축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죠. 근데 이민 오신 분들이 어디에 정착하냐면은 그 시빌 워 끝나고 그 남부에 있었던 흑인들이 북쪽에 와서 정착했던데 우리 한인들이 똑같이 가서 정착을 하면서 어떻게 한인타운이 이루어지냐면은 이 흑인들 상대로 비즈니스 해가지고 한인타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그로서리니 뭐니 이렇게 가지고 그 70년도부터 90년도 한인 타운에서 움직이는 돈을 보면은 금전적인 거를 보면은 우리 사우스 사이드에서 흑인 장사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온 돈이 거의 다라고 생각해도 정말 가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죠. 우리 작은 엄마 같은 경우도 가발 가게 했는데 검은 쓰레기 봉지로 돈 가져왔던 거를 제가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한인 사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흑인 역사하고 한인 역사하고 이렇게 이제 쭉 가면서 한 2000년도까지는 이제 거의 그렇게 오면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사우스에 가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돈도 물론 많이 벌어요. 돈도 무지무지 많이 벌었지만은 또 피해를 본 것도 많이 있죠. 뭐 도둑질을 당한다든지 총 들고 온 강도들도 만났어야 됐고 뭐 우리 한인들은 목숨 걸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죠.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뮤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흑인촌에 갔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게 왜 흑인촌에 가가지고 미니스트리를 꼭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은 일도 안 하고 돈만 받아먹고 걔네들은 무식하고 지저분하고 도둑들이야. 그리고 걔네들은 영어도 우리보다 잘하는데 왜 그렇게 걔네들은 일도 안 하고 우리보다 여러 조건이 영어도 잘하고 언어 프로블럼이 없는데 왜 우리처럼 살지 못하고 왜 그런 생활을 그렇게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제불능인데 뭐 내가 가서 뭐를 할 수 있겠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제 답을 하는데 월페어 흑인들은 왜 맨날 나라에서 주는 공짜 돈만 받아먹고 살아? 걔네들은 왜 일 안 하고 왜 맨날 월페어만 받아먹어? 그런데 미국에서 이 경제 이거 월페어 시스템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흑인들이 받는 돈이 가장 적은 월페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이 인구 이동이 있다 보니까는 동네가 흑인촌으로 변했다, 백인촌으로 변했다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 개발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죠. 근데 이 도시 개발이라는 거는 그 형편없는 그 동네를 시에서 다시 이제 살려서 뭐 집값도 올리고 뭐 상점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이제 만들려고 이제 도시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시카고에서 제일 비싼 동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링컨 파크이라든지 몰겐 스퀘어라든지 아니면은 몰겐 파크 뭐 렉뷰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렉뷰면은 컵스 야구장이 있는 데인데 제가 1975년도에 미국 왔을 때 거기 우리 한인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한인촌인데 우리가 5시, 6시 되면 거기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흑인들하고 히스패닉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지금 시카고에서 제일 비싼 동네 중에 하나가 그 렉뷰 에리아입니다. 근데 그 렉뷰 에리아가 어떻게 다시 그렇게 리바이브가 되냐면은 시에서 이 동네를 이 지역을 다시 리바이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인베스트를 해가지고 새 빌딩을 짓고 이제 이러는데 나쁜 동네들이 이제 보면은 집도 나쁘고 뭐 길거리도 지저분하고 이런데 이제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새로 꾸미는 거죠. 근데 그 새로 꾸미기 위해서 이 시에서 펀딩을 해주는데 그 후진 집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잉글우드가 이제 신도시 개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잉글우드 오시면 깜짝 놀랄까요? 얼마나 길을 깨끗이 닦아놨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빈 집들이 있고 형편없는 집들이 있는데 그 백인 인베스터들이 와서 그 집을 그냥
뭐 5,000불에도 사고, 뭐 빌딩들 그냥 하우스들을 5,000불에도 사고 1불짜리에도 사고 이래가지고 그 집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 하는 돈을 개인 돈이 내는 게 아니라 그 화이트 인베스터, 그러니까 백인 인베스터 하는 사람들은 CD에서 펀딩을 받아 삽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잉글우드에서 지금 집이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그런 모임이 있어서 가봤는데 내가 이 집 살게 그래가지고 론 프로세스가 되면은 5만 불에서 10만 불까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후진 집을 사가지고 시에서 돈 받아서 빌딩 새로 고쳐가지고 팔아먹고 시리에서는 텍스 올려가지고 돈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백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제 흑인들 이렇게 보면은 쟤네들은 저렇게 마약하고 술하고 막 이러는데 그 미국 그 저기 병원 시스템, 헬스 시스템 데이터를 보면은 그 술 먹고 마약하는 사람들 그거 이제 트리트먼트 하는 병원에 들어가서 트리트먼트 함으로 하는 거에 돈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돈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10만 불이 있다 그러면은 60%에서 70%는 백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히스패닉하고 블랙하고 에이시안들이 나눠서 쓰고. 그러니까는 드럭이나 술을 거기에서 내가 좀 치료를 받고 싶으면은 거의 돈이 백인한테 먼저 가고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그 에이시안한테는 안 온다는 거를 그냥 인터넷만 찾으면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몇 달 전에 이루어진 거죠. 4월 17일 2020년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파머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 파머들한테 어느 정도로 펀딩을 주겠다고 농산부 장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Agriculture, Secretary of Agriculture, 써니 폴드라는 사람이 $16 billion 그러니까는 이 파머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에서 펀딩을 주기로 결정을 내리고 주고 있는 그 어마운트가 $16 billion. 근데 아시는지 모르지만 파머들은 다 백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왜 흑인들은 저렇게 나라에서 돈만 받아 먹고 왜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살아? 진짜 월페어 받는 사람들은 흑인들이 아니라 백인들이고 흑인들이 받는 돈은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걔네들은 영어도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인간처럼 안 사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그 환경은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링컨파크 하이스쿨에서 선생이었었는데 링컨파크 하이스쿨 시카고 퍼블릭 스쿨이고 잉글우드에 있는 애들이 학교 가는 것도 시카고 퍼블릭 스쿨인데 링컨파크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아이패드 나눠줍니다. 근데 잉글우드에 있는 아이들은 잉글우드에서 교육받는 애들은 교과서도 없어가지고 숙제를 하려면은 교과서를 사무실에 가서 프린트해서 가야 돼요. 왜냐면 미국 교육 시스템은 로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텍스로 학교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텍스가 많이 나오면은 교육이 지원이 많이 되고 텍스가 안 나오면은 교육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링컨 파크 하이스쿨 그 동네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그 백인들이 다운타운에 일하는 백인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한 가족당 버는 돈이 10만 불이 넘어요, 인컴이. 그런데 우리 잉글우드는 하우스홀 인컴이 2만 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텍스로 애들이 벌써 교육을 하다 보면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인 애들이 백인 애들을 쫓아갈 수가 없고 그 중에 몇 명이 그 환경을 이기고 나가서 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또 사회에 나가서 백인들이 먼저 출세하고 흑인들은 눌리는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이 메디케이드라는 거를,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메디케이드라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강 혜택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카고 퍼블릭 저기 병원에는 가면은 도리어 없는 병도 들어가지고 온다고. 그 정도로 건강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흑인촌에 내려가니까 이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빨이 없나 조사해 봤더니 60, 70이 돼도 한 번도 치과를 가본 사람들이, 한 번도 치과를 간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빨이 썩어서 없어지고, 하나가 빠지면 두 개가 빠지고 세 개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한 작은 집에서 여럿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흑인들한테 강타를 많이 했냐면은, 조그만 집에서 방 2개짜리에서 10명, 12명, 13명이 사니까는 당연히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전염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고 이랬는데 왜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왜 도둑질하고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게으르고 도둑질한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또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을 보든지 그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흑인들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 뉴스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 되다 보니까는 그냥 흑인들이 다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410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습득된 그 생활, 습득된 생각, 이런 거를 우리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버릇 하는 행동 보면은 그 버릇이 뭐 8까지 간다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뭐 이러는데, 뭐 80살까지 산 사람이 내가 살아온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는데, 이 흑인들은 41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라든지 자는 거라든지 뭐 대화를 하는 거라든지 뭐 배우는 뭐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생각을 하면은 또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흑인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아이들 디서플린 하는 거가 굉장히 추악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로우 인컴에 들어가서 미니스트리를 하다 보니까는 로우 인컴에서 사는 사람들이면 사는 사람들일수록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늦게까지 자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 숙제도 못 봐주고, 뭐 또 늦게 일 갔다 와가지고 먹고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잠도 못 자고, 그런 애들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뭐 숙제도 못했을 뿐더러 또 잠을 못 잤으니까 졸고, 뭐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이런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가 버겁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흑인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참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축복됐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그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교회가 생기고 그런 거는 100년이 조금 넘지만은, 우리 근본적인 거는 유교 사상 아니에요. 유교 사상은 뭐냐면은 공부해야 되고 다른 사람 리스펙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 공부시키고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게 그냥 내추럴한데, 이 흑인들은 41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계속 눌리고 공부 못하게 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두들겨 맞고, 막 이런 생활들이 계속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하고 우리
우리 한인 문화하고 너무 틀리구나. 근데 우리 한인 문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정죄를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은 이 마찰이 생기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흑인 사역을 하나? 제가 이 한인으로서 그 흑인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노예가 돼버리고, 노예가 되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억압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또 시스템메리컬리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정신대 할머니, 정신대 붙잡혀 가신 할머니 생각하면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흑인들이 1960년도에 그 시블 라이츠 무브먼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와가지고 이민자로서 시민권도 받고 이퀄 아퍼튜니티를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큰 소리 내면서 살아가, 물론 이제 레이시즘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나마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흑인들이 시블 무브먼트를 했는데, 그 시블 무브먼트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흑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두들겨 맞고 총 맞아 죽고, 그냥 백인들이 가서 집에다가 가스통 던지고 불태우고 이런 그 흑인들이 그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 흑인 사역을 했냐면은 제가 하나님, 내가 왜 이 흑인 교회 가야 되나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딘가 했는데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잉글우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없고 병들고 과부와 고아들이 있는 곳에 계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쪽에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이 우리가 꼭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라 천국은 지금 내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공간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설교 팀은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럼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흑인들 보면은 정말 짐승 같았고 깜식 깜둥이 인간 같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아래 위로 훑어보고 그냥 결코 엮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제가 흑인들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도리어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등한시한 게 죄였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인 것 같고, 그리고 흑인들과 만나고 나니까는 제가 백인교회도 해봤고 한인교회도 해봤고 흑인교회 했는데, 저는 목회하는데 흑인교회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흑인들은 그 뼛속까지 들어있는 한이 있어서 그 하나님 찾는 그 스피리추얼이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흑인들을 만나고 흑인들이랑 미니스트리 하면서 도리어 내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흑인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흑인들 사역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나 고민을 하다 보면은 여러 한인들이 저한테 연락 와요. 헌금하고 싶고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인들한테 무슨 뭐를 해준다기보다는 흑인들과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흑인들, 제가 3년 전에 내려갔을 때 그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에서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흑인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인들이 한국 사람이랑 처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한테 떡 하나 먹여주는 것보다도 내가 너랑 같이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비 맞고 있는데 비 맞지 말라고 우산 싹 주고 우산만 주고 내가 집으로 싹 오는 것보다 비 맞는 사람이랑 같이 우산 쓰고 서져 있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이제 요한 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항상 물론 틀린 거는 아니죠. 사랑은 주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사랑은 주는 것보다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주는 거는 적선하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는지 아니면 동정심으로 적선을 받는지 그거를 흑인들은 안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뷰티 서플라이 도매상 하시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10만 불을 이제 흑인들을 위해서 그 스칼라십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레이스 목사님이 스칼라십 그 프로그램만 만들고 그러면은 몇만 불 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비즈니스 와서 배너 붙이고 뭐 비즈니스 브로셔 돌리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리더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는 흑인이 딱 그래 우리 리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칼라십 준다는 명분으로 비즈니스 하는구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 3만 불 스칼라십 펀드 해주신다는 도네이션 해주신다는 분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돈이 아니라 와서 같이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돈이 아니고 음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인을 제가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한 2, 3만 불 그냥 딱 날렸어요. 아깝죠?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은 흑인들은 저는 그래요. 저는 미니스트리가 흑인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인간 대접해주고 인간 취급해주고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돈보다 어떤 비싼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흑인들을 도와줄까요? 그러면은 저는 우선 내려와서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했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길게 했어요. 궁금한 거 네,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흑인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아시고 경험하셨던 내용들 쭉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부름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함께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것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적인 내용들도 가르쳐 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만 네. 그 개인적인 목사님 일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이 시카고 지역에 흑인들이 약탈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얼마 그렇죠. 전에. 네. 그러면서 많은 한인들이 피해가 입기도 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 한인의 역사, 한인 교회 역사 중에서 이러한 흑인과의 가장 큰 아픈 역사는 사실 LA 폭동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네. 엄청난 그 폭동이 일어나면서 주 타겟이 한인 마켓이 되어서 네. 예. 많은 분들이 그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폭동 사건이 목사님과 약간의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 그래요.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그 LA 한인타운에서 했었는데 그 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버지 가게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리에 가서 펀드를 좀 받으려고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흑인에 대한 한이 많죠. 언니도 흑인한테 맞아가지고 팔 병신, 뭐 팔도 부러지고 이제 뭐 저도 뭐 이러고 이랬는데 우리가 한인들하고 이 흑인들하고 그 범죄가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는데 어, 흑인들은 이제 물론 가난하니까는 이제 물론 이제 못된 애들도 있죠. 못된 애들이 흑인들만 있겠어요. 한인들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이제 또 있는데
우리 한인들한테 흑인이 피부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흑인촌에 있기 때문에 그게 피부로 다가오는 거고요. 그리고 LA 폭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말해서 물론 한인 여자분이 저기 티네이저 흑인 여자애를 총 쏴가지고 그게 뭐 낫길티가 되고 이제 이런 어떤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그 LA 폭동은 그 눌린 자들이 터진 울음소리라고 그렇게 리서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한인 여자분이 티네이저 여자애를 총 쏴서 죽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쌓이다 보니까는 흑인들이 터진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LA 폴리스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강탈하고 부신다. 그런데 경찰들이 안 옵니다. 그 LA 폭동 때. 왜냐하면 베벌리 힐스 부자 동네 가서 미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 폭동들이 그쪽으로 못 오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시카고에서도 루딩하고 가서 약탈하고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없습니다. 부자 동네가 있지. 유니버시티하고 시카고 그쪽으로 가 있고 다운타운으로 가 있지. 우리 동네에 있는 동네에는 경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는 이 경찰 시스템도 백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먼저고 흑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는 소홀히 해도 되는 게 그냥 그 동네에 가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흑인들이 강탈을 하기 때문에 한인들이 피해를 본다. 근데 그 피해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흑인들이 그랬을 때 경찰이 오고 그럼 그런 게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될 텐데 경찰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백인들 가서 도와줘요. 백인들을 먼저 보호해주고 그쪽에 가서 진을 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흑인들이 뭐 약탈하고 그 약탈하는 사람들은 뭐 물건이 없고 물건이 갖고 싶어서 약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흑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경찰이 저지를 해줘야 되는데 경찰이 저지를 안 한다는 거죠. 백인 동네, 근데 흑인들은 백인 동네 가잖아요. 백인 동네 가서 도둑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경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잉거우드에서 그런 약탈이 일어나면 경찰이 없는데 다운타운에서 약탈이 일어나면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흑인들한테 당하는 것도 물론 뭐 완전히 디나이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이유는 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흑인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거를 피부로 이렇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흑인들이 이래 하는데, 근데 그 안을 들어가서 보면은 흑인이나 한인이나 이 미국 사회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마이너리티끼리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것 또한 백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백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하기 위해서 마이너리티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약탈당해서 손해보고 뭐 한인들이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왜 흑인들은 왜 한인 가게만 들어오냐고. 지금 사우스 사이드에 보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중동 사람들로 많이 바뀌어요. 한인들은 떠나고. 중동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흑인들은 중동 사람들 가게만 치냐고. 근데 그게 흑인들이 중동 사람들이나 한인들을 치는 게 아니라 중동 사람이나 한인이 흑인 사회에, 흑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흑인이 이렇게 흑인한테 그냥 모든 거를 블레임할 수 있는 거는, 블레임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흑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저희가 잘 모르는 여러 일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